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 만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소를 살펴본다면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세찬 확산의 기운이 한풀 꺾이는 듯해서 한숨 돌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긴장을 늦출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구 집단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그룹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65세 이상으로 구분되어지는 고령층입니다. 고령 인구가 겪는 질환은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매, 심장질환 등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병증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관련 질환을 추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4일 타임지 인터넷판에서 보도된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2월 말 연구에 따르면 10살 이하 어린이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중 단 1%만을 차지하는 반면에 30세에서 79세 사이를 차지하는 성인은 무려 87%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확인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환자의 78%가 30세에서 69세 사이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으로 보여지는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평균 연령이 61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1월 초 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 범위는 75세라고 이미 보고했습니다. 자, 그럼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 독감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모든 독감 사망자의 70%에서 85%, 독감 관련 입원의 50%에서 70%가 65세 이상의 연령층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SARS 발생은 질병에 걸린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50% 이상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강 상태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들은 이미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면역 체계는 크게 손상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울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 및 노인과 스티븐 갬버트 박사는 말합니다. 둘째, 또한 노인이 병원치에 노출될 위험이 다른 성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 4,800만 명의 노인이 있으며 그중 질병이 빨리 퍼질 수 있는 공동 환경에 살고 있는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치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으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위치한 복지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도 공동 위험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혹은 경로당 등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센터들은 사회화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지만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고령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원 방문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접 치료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 방문을 하는 원격 의료는 이 처방 등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이번 사태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백신, 특히 독감 및 폐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또는 가족들은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는지 전문가 및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갬벌트 박사는 폐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백신을 접종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주치의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지를 꼭 물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에게 제시되는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들은 간혹 열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며칠 전 사망한 대구의 17세 청소년은 몇 번의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 한두 번 양성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기사화되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증상에만 신경 쓰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성 건망증은 일종의 감염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은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고령 인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실버TV입니다.